집에서 해도 99%는 허리 통증이 사라지거든요. 척추 기립근, 복근, 둔근을 강화시켜줘가지고 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 허리를 수술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환자분들의 공통된 착각을 볼 때입니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수술만이 오직 답이다. 두 번째는 수술을 했는데도 왜 다시 아픈 거냐. 저도 수술하는 의사지만 항상 강조하는 것이 허리 수술이 허리 협착증을 완전히 해결해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뭐 병원의 홍보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많은 잘못된 정보를 정답으로 알고 계셔서 이 착각을 제가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전전하신 분들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왜 시술이나 수술 받아도 좋아지지 않는 거죠, 원장님? 하루에도 수십 명을 만나는데 그런 분들이 공통점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 똑같이 잘못된 게 하나 보입니다. 바로 뭐냐? 일상생활 속에서의 관리입니다. 허리 협착증은 허리가 우리에게 도움 요청을 보내는 신호이지 이게 수술해달라는 신호는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병원에 오기 전이나 수술을 고민하신 분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하는 이 5가지 허리 관리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이것만 해도 99%는 허리 통증이 사라지거든요. 마지막 방법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꼭 끝까지 봐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체중 관리입니다. 여러분, 몸무게가 늘면 늘수록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에 걸리는 하중은 더 늘게 돼 있어요. 지방이 신경을 압박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살이 찌면 뭐가 늘어나죠? 근육이겠어요? 지방이겠어요? 근육이면 좋겠지만 대부분 지방이에요. 신경도 그 주변에 지방이 있거든요. 그럼 지방이 늘어요, 진짜로. 그러면 그 지방이 신경을 2차적으로 또 압박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협착증으로 신경이 좁아져 있는데 거기에 지방까지 끼워봐요. 얼마나 좁겠어요? 우리 50평에 살다가 갑자기 집이 좁아져가지고 20평을 살고 있는데 친척들이 다 놀러와가지고 방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협착증은 눌리는 거잖아요. 몸무게를 줄이면 협착증이 더 눌리겠어요? 더 풀리겠어요? 더 풀리겠죠. 연구에 따르면 체중의 10%만 줄여도 요통의 80%가 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체중이 늘면 아무래도 허리가 앞으로 나오게 됐죠. 배가 나오면서. 그러면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체중을 빼면 우리 허리에 특히 이제 병이 많이 생기는 요추 4, 5번, 5번, 척추 1번이 뒤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훨씬 허리가 편해지는 거죠. 허리뼈가 5개거든요. 이 4, 5번하고 5번, 척추 1번 이 두 군데가 허리병이 제일 많이 생긴 곳이에요. 이게 뚱뚱하면 어때요? 체중이 있으면 허리가 배가 나오니까 허리가 이렇게 되겠죠. 커브가 좀 과도해지겠죠. 살을 빼면 원래 정상적인 커브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허리가 훨씬 편해지는 거죠. 체중 감소가 되면 당연히 디스크 하중이 감소되겠죠. 여러분, 허리병이 첫 번째는 무조건 디스크예요. 디스크가 먼저 편해져야 됩니다. 디스크가 하중이 줄어야지 공간이 넓어지면서 협착증도 2차적으로 넓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단면도 좀 넓어져요. 그래서 일단 체중을 줄이면 신경이 넓어진다 생각하면 되고요. 체중이 줄면 아무래도 척추 주변의 근육이라든가 그 주변의 관절 쪽으로 가는 부담이나 하중도 더 줄게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척추 밸런스가 맞아지면서 허리 건강에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중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이 비수술적 치료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항상 수술하지 말자고 하잖아요. 체중 관리만 해도 신경이 넓어지고 디스크 하중이 감소하고 허리 근력이 늘어나고 척추 밸런스가 맞아지고 척추 건강에 아주 유리해지는 거죠. 이 체중 관리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해드렸는데 냉장고를 열었을 때 먹으면 허리 안 좋은 음식 몇 가지 알려드렸죠. 그 영상 꼭 보시고요. 고지방, 고탄수화물 식단을 피하고 채소와 단백질 중심의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세요. 그리고 과도한 염분을 피해서 염분이 늘면 여러분 몸이 더 부어요? 아니면 빠져요? 더 붓죠. 그러면 체중이 더 줄어요? 늘어요? 더 늘겠죠. 그래서 짠 음식을 먹으면 허리에 더 부담이 많이 갑니다. 짠 음식도 피하세요. 두 번째, 허리 쿠션 사용이에요. 협착증의 병리는 척추 마디가 디스크나 관절 쪽에 상처가 생기면서 그것을 회복 과정에 뚜꺼지는 병이거든요. 좁아지면 거기에 뚜꺼지면서 신경이 눌려가지고 다리 쪽으로 저리거나 오래 못 걷는 신경에서 파행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 허리 쿠션이 왜 좋냐? 일단 협착증은 좁아지는 병이잖아요. 그거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낼 때 허리가 일자라든가 숙여지거든요. 그러면 디스크 압력은 올라가고 뒤쪽에 신경지나 통로도 좁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하루 종일 쌓인 디스크 압력, 신경 마디의 압력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잘 때 허리 쿠션, 배꼽 뒤에다가 팔뚝만 수건이나 요를 넣어가지고 허리를 쿠션을 넣어주면 요거를 처음에는 좀 뻐근한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견인된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디스크 압력도 빠지고 신경도 넓어지고 뒤쪽 관절도 자기 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이거에 관해서 논문도 썼는데요. 효과가 아주 좋은 걸로 나왔어요. 논문 쓰느라 힘들었습니다. 신경은 구멍도 넓은 효과도 있죠. 우리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이 허리를 숙여야 구멍이 넓어지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이 견인을 하다 보면 허리 쿠션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분절이 압력이 빠지면서 주변의 근육도 이완되면서 이 분절 자체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신경질이나 통로도 간접적으로 넓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허리 쿠션 사용을 추천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 방법은 집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에서 무리 없이 허리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점심시간에 또는 퇴근 전에 아니면 자기 전에 간단하게 그때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이에요. 약물이나 시술 없이 증상을 완화시키니까 좋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 효과가 있다는 거죠. 하루에 30분 정도만 해도 허리에 가해진 압력을 주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거를 꾸준히만 해보자면 이건 확실히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짜예요. 돈이 안 들어갑니다. 돈 없이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 배꼽 뒤에 본인의 팔뚝만한 베개를 위치시키세요. 그렇게 되면 허리가 커브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견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등과 엉덩이는 지면에 밀착하시고 척추가 과도하게 휘어지지 않고 자연스러운 정렬 상태 유지하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 30분 이상 하지 마세요.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30분 이상은 허리가 좀 더 아파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30분 정도 자주 그리고 잘 때는 빼세요. 잘 때는 치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잘 때 불편하면 움직이거든요. 피디님, 아침 일어났을 때 잘 때 모습 그대로 자고 있던가요? 우리가 알아서 움직여요. 잘 때는 편한 모습 찾아오기 위해서. 그래서 허리 쿠션을 빼고 주무셔야 더 허리가 더 편해집니다. 오히려 쿠션 때문에 불편해서 깨면 더 안 좋아요. 세 번째, 침대 사용. 너무 당연한 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당연하지 않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찾아오는 환자분들이 다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이 어디서 주무신지 아세요? 바닥에서 대부분 욕 깔고 주무세요. 아니면 침대에 주무신 분도 있는데 대부분 돌침대예요. 척추는 기본적으로 곡선이 있다 했잖아요. 돌침대 딱딱한데 바닥에 놓으면 곡선이 생기겠어요? 없어지겠어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잘 때는 허리가 곡선이 나와서 하루에 쌓인 디스크 감소도 빠지고 관절도 자기 위치로 돌아가야 되는데 잘 때마저도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허리는 S자 곡선이거든요. 이 S자 곡선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침대에 자는 게 왜 좋냐? 첫 번째는 허리 척추 곡선이 잘 나와요. 우리가 매트리스 강도도 부드러운 거, 중간 강도 약간 딱딱하게 있는데 척추 쪽은 약간 중간에서 딱딱한 사이에서 보통은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척추 곡선이 잘 유지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굳이 딱딱한 곳에서 주무실 필요 없거든요. 초기 단계에서는 대부분 예방을 위해서 본인의 커브가 잘 나오는 그런 매트리스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날 동작이 의외로 크거든요. 어르신들 바닥에 일어났을 때 아이고 소리 내시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는 팔꿈치만 펴고 일어나시면 되잖아요. 바닥이 될 때는 손을 잡고 힘을 줘서 용을 쏘고 일어나셔야 되는데 침대는 어때요? 침대 높이가 있으니까 바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그 침대도 적절한 높이가 있는데 너무 높으면 낙상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침대에서 내려올 때 허리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높이는 침대에 앉았을 때 발이 바닥에 닿는 그 정도 높이를 추천드려요. 침대가 좋은 게 압력 분산도 있어요. 침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절하게 압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허리뿐만 아니고 목 쪽으로도 좀 더 잘 때 좀 편해지는 환경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침대 쓰시냐? 안 쓰면 수술 못한다. 제발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는 침대부터 사서 와라. 여러분 명심하세요. 수술이 다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관리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관리 안 하면 왜 난 또 수술했는데 아프냐? 그리고 또 저 만나는 거예요. 침대를 사면 매트리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매트리스를 좀 추천드리자면 초기 단계에서는 라텍스가 좋아요. 여러분 라텍스 부드럽고 그 형태가 유지되잖아요. 척추가 초기 단계 S자 커브가 많기 때문에 그 자세 그대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스프링 매트리스는 가성비 있는 좋은 매트리스예요. 하지만 스프링 매트리스는 시간이 지나면 좀 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주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거죠. 매트리스 강도는 부드러운 거, 중간 단계, 딱딱한 거 세 가지가 있잖아요. 보통 척추 환자들은 중간 단계 추천드리는데 초기 단계는 라텍스 좀 부드러운 게 좋고요. 약간 나이가 들고 이미 척추가 굳어버린 분들은 차라리 우리가 약간 딱딱한 걸 권유드리지만 완전히 딱딱한 거는 주무시면 안 돼요. 네 번째,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입니다. 대표적인 운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쿼트랑 까치발들기예요. 이게 척추와 하체 근육을 강화시켜줍니다. 첫 번째 스쿼트 같은 경우는 척추 길이근, 복근, 둔근을 강화시켜줘가지고 허리를 지탱하는 근육에 도움이 돼요. 그러다 보니 허리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하지 근력과 허리 안정성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깨 너비로 밥을 벌려주고 발끝은 약간 바깥쪽을 향하게 해주시고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어서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내밀듯이 천천히 앉으시면 됩니다. 무게중심은 뒤꿈치에 두고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 게 내려갈 때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하루에 10에서 15회씩 3세트만 해보세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 게 통증이 너무 심하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병원 와야 되는 거죠. 저 만나야 되는 거죠.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처음에 어려우면 의자를 잡거나 벽에 등을 기대서 보조를 받으면서 안정성 있게 하세요.
두 번째, 까치발 운동. 이건 어떤 게 좋냐? 하지 근육을 강화해서 특히 종아리 근육, 협착증으로 인한 다리 저림과 통증을 완화시켜준다. 하체 순환을 개선해서 정맥류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이 돼요. 자세는 의자나 벽을 잡고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세요. 그런 다음에 발꿈치를 천천히 들어 까치발 상태로 올라갑니다. 올라간 상태에서 한 1, 2초간 유지한 다음에 천천히 발 뒤꿈치를 내립니다. 이걸 하루에 한 10회에서 15회 정도 2, 3세트만 반복해 보세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운동을 꼭 강조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걷기입니다. 걷기는 치료의 최종 목적이에요. 바른 자세로 걷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바른 자세는 허리를 고치 펴고 거북목이 없는 자세예요. 이게 왜 좋냐? 척추랑의 축이 있잖아요. 바른 자세로 걸을 때 이 축이 회복이 되고 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척추와 연관된 목, 어깨, 고관절, 무릎, 발목 등의 관절들이 원래 밸런스를 맞아가는 과정이에요. 이럴 때 걸을 때도 중요한 게 있다. 바로 평지에서 걷는 겁니다. 이 평지에서 걷는 게 가장 우리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헬스장 가면 런닝머신 뛰잖아요. 그게 허리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물론 좋겠죠.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그걸 추천하지 않아요. 능동적으로 편하게 걷는 걸 추천드립니다. 런닝머신 하면 기기에다가 속도를 의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지에서 허리를 펴고 나에게 맞는 속도로 걷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평지 걸으면 심심하다고 등산하시는 분이 꼭 있는데 등산하다 보면 허리를 숙여야 펴요. 허리를 숙이게 되겠죠. 그러면 더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 환자분들은 등산하는 걸 꼭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항상 바른 자세 허리를 펴는 겁니다. 하루에 걷는 시간을 추천하는 거는 대략 한 30분 정도 권유드려요. 우리가 허리 병이 있는 분들이 거의 1시간 가까이 걷다 보면 계속 아픈 부위가 눌리다 보면 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몸의 회복을 위해서는 한 20분에서 30분 걷고 좀 쉬었다가 자주 걷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종종 어떤 분들이 아니 원장님이 알려드려 걸었는데도 통증이 심한데 어떡하냐, 병원 오셔야 되는 거죠. 이런 분들한테 너무 무리해서 걷지 마라. 5에서 10분만 걸어라. 자주 걷고 틈틈이 쉬어라. 그러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거지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여러분 척추협착증은 단순히 수술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되면 저야 편하죠. 아까 말했다시피 일상생활 속 관리가 증상 완화와 재발 방지의 핵심입니다. 자, 5가지 뭐였죠? 1. 체중 관리. 2. 허리 쿠션 사용하기. 3. 침대 활용. 4. 스쿼트 까치발 운동. 5. 바른 자세로 걷기. 이것만 잘하셔도 증상 완화는 확실하게 될 겁니다. 명심하세요. 수술은 최후의 선택입니다.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는 변화가 통증 없는 일상으로 이어질 겁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좀 남겨주시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